What's up guys, 유성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다가 카메라 나간 적 한 번쯤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또 공기계를 사려고 했더니 좀 10만원 이상으로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 카플레이 되는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바로 스마트 워치! 영화? 드라마? No. 라이더의 안전과 스타일을 더해준 바이크 용품샵 광고. 평범한 라이딩에 안전과 스타일을 더해주는 와우. 오토바이 용품은 와우모터스로. 자, 이 제품은요, 이렇게 거창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면서 실 리뷰를 한번 찍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 한 12월쯤에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S998이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제가 구입 당시에는 9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작은 그냥 패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앱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제가 테더링을 해주면 그걸로 이제 데이터를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에다가 내비를 띄워놓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된 하나의 작은 기계다. 오, 제품은 요런 느낌, 손바닥에 요 정도 크기, 요런 크기로 이제 바이크라든지 이런 데다가 고정을 딱 해놓으면은 작은 내비 화면을 띄우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크기가 아담해서 좋을 것 같고. 오, 안드로이드라고 딱 화면이 뜹니다. 보호 필름이 아예 붙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타입C 충전 단자가 있고요. 옆쪽에 버튼 2개, 위에는 심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유심 같은 거, 데이터 같이 쓰기 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가형 그 데이터 심을 넣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위쪽에는 카메라로 보이는 하나의 뭔가 사인인 구글 플레이를 로그인 할 수 있게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 있다. 네트워크 연결해라. 일단 메인 화면에 들어갔고요.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위쪽에 이제 배터리 잔량, 시계, 그 다음에 카메라. 오, 카메라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비 화면이 이쁘게 띄워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타자는 칠만해요. 엄청 작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칠만합니다. 네이버 지도. 자, 일단 지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회사에서 가는 걸로 해서, 오, 언어는 영어로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세팅을 해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작게 표시돼서 충분히 볼만합니다. 볼만한 크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나가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내비 화면도 T맵도 살짝 뜹니다. 근데 지금 GPS를 수신을 기다리고 있고, 제대로 지금 못 잡는 것 같은데 실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충전을 해서 실제 바이크를 거치를 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 하려고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도 GPS를 못 잡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노픽스라는 문구가 뜨면서 GPS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GPS가 돼야. 두 번째 시도고요. 지난번 촬영 때 GPS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알리에 얘기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확인하고 환불을 해줘서 좀 깜짝 놀랐고요. 알리가 대응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새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받았고요. 어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고, 오늘 일단 볼 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일단 GPS를 잘 잡는지, 내비로서의 활용도가 충분한지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밝기를 최대로 밝게 해서
제 육안으로 좀 확인할 만큼 밝기가 나오는지 그걸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간히 충전을 하면서 제가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좀 사용량이 많아지면 충전 속도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용 속도가 더 빨라서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잭을 연결을 하고 만약에 충전을 하면서 갔는데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Shit! 아니 액정이 이렇게 약하다고? No! Oh my god! 아니 액정... 와... 여러분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액정 진짜 약해요. 약하다 해야 되나 운이 안 좋았다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강도인지 모르겠지만, 와우 맨! 8만원 바사삭! 기본적으로 필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치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픽디자인에 요런 굉장히 얇죠? 요런 게 있습니다. 패치가 있는데 유니버셜 어댑터라고 요거를 이제 뒤에 딱 붙여주면은 어디든 이렇게 딱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살짝 남기는 하지만 좀만 더. 뒤에 오히려 좀 남네요. 여기 이 기능이 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테더링으로 유심을 꽂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서브폰을 이미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유심이 있습니다. 이 유심을 이제 SD 카드 꼽듯이 이렇게 똑딱이로 넣었다 왜 이렇게 잘 떨어뜨리냐. 칩 방향이 윗방향으로 해서 넣어주면은 똑딱하면서 여기서 신호가 잡힙니다. 이렇게 포즈가 뜨죠. 네이버 지도. 이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개는 좀 터치가 제가 직관적으로 잘 되는데, 이거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살짝 윗부분을, 아주 살짝 윗부분을 보정으로 제가 탭을 해야 제대로 좀 탭이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회사로 내비를 찍고 가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나쁘지 않아요. 쓸만해요. 자, 이렇게 나오고 GPS도 잡았고요. 그리고 GPS 신호가 이게 약해서 제가 어제 차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위에 뭔가가 써져 있거나, 차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도 있고 또 유리 썬팅이 있는데, 유리가 이제 금속 재질로 썬팅이 이제 GPS 잘 못 받으면, 조금이라도 GPS에 영향이 생기면 얘가 GPS를 잘 못 잡습니다. 사운드는 다 꺼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소리를 안 듣고 화면만 볼 거니까. 언어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탁 하면은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장착된 모습은 너무 좋죠.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사진으로는 되게 화면이 작아 보이는데 크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충전되고 지금 85%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비만 켜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만 켜고, 지금 맑은 날씨에 굉장히 쨍하죠. 밝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비 잡는 속도는 GPS가 이렇게 잡히고요. 작고 아담해서 좋아. 품 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는데요. 다만 이제 GPS 속도가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안녕. 우리 인사하자고. 왕. 자, 요 정도의 크기의 화면. 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크기? 타자 같은 것도 좀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터치펜으로도 뭐 예를 들면은 류석 썼죠? 자, 50km, 58km, 여기는 48km, 51km. 살짝 한 2초 정도 느리게 속도가 매칭이 되는 느낌이에요. GPS가 한 2초 정도 늦게 얘가 속도를 따라오는, 지금 정지했을 때 42km, 36km, 30km, 26km. 물론 이제 지도가 움직이진 않아요. GPS가 이제 좀 보정을 하면서 안 가고 있네 하면서 확인하면서 막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막 이런 화면의 그 증상까지는 아닌데, 확인이 조금 느리는. GPS 성능이 더 좋으면은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모바일로 나온 거거든요. 유심까지 들어가면 이게 전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미니로 만든 핸드폰. 자, 지금 왼쪽으로 고가도로로 가라 하거든요. 제가 한번 다른 길로 가볼게요.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얘가 빠르게 반응 못 하거든요. 과연. 자, 지금 32km로 저기 멈춰 있습니다. GPS 신호 지금 잡으려고 깜빡깜빡 하고 있고, 터널 나왔죠. 얘가
1, 2, 3, 4, 5, 6, 7. 잡았습니다. 잡고 길도 새로 바로 잡았어요. 속도는 매칭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계기판이 바뀌는 속도에서 한 2, 3초 늦게 따라온다 라는 느낌으로. 자, 가서 이 좌회전으로 제가 한번 빠져볼게요. 원래 직진해야 되는데 이제 터널 없고 트임 공간에서 반응이 어떻게 빠르게 될지. 자, 좌회전했어요. 자, 바로 잡네요. 한 이번에는 터널이 없으니까 한 3초 정도 걸리고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길 잘못 들었죠. 네, 다시 잡아줬고요. 길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시 잡았어요. GPS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딴 데다가 알려줬다가 다시 이쪽으로 알려주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골목길 붙어있는 골목길에서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이 GPS가 완전 정확하고 민첩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오차로 인해서 길을 살짝 헤매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팀의 화면을 또 띄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랑 비슷해요. 팀앱이랑 화면의 크기는. 그 속도 뜨는 숫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숫자가 컸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유턴해래. 혼자 움직이더니 GPS가 안 좋긴 하네. 내가 볼 때는 팀앱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인데? 자, 퍼센테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7%. 충전되네. 굿. 그러면 이제 내비 쓰면서는 일단 배터리는 소모는 안 되겠네요. 굿.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GPS가 엄청나게 고성능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큰 길 같은 경우에는 잘 잡아주고 어느 정도 속도 붙으면 이렇게 GPS도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되는데, 뭐 터널을 들어간 직후라든지 터널 나온 직후라든지 GPS 다시 신호를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길을 좀 헤맸을 때 이렇게 큰 길에서는 바로바로 잘 잡아주는데, 약간 길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 길이 저 길 같고 하는 그런 좁은 골목길에서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길을 잡아줬다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처럼 이 GPS의 성능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이걸 내비로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하시면 약간 조금 반응 속도가 아쉬운 걸 감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이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한 8만원 정도 돼요. 8만원 되고, 뒤에 지금 거치를 하기 위해서 부착을 했다 보니까 그게 한 4만원, 3만원 이렇게 하니까 최종 이제 한 10만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만원 넘으면 사실 서브폰 하나 살 수가 있거든요. 서브폰을 사면 그것도 뭐 거치대 단다고 비용 들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거치 비용 빼고 단품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1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서브폰과 달리 한 8만원 정도로 일단은 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폰이 큼지막하게 달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작게 요런데 이렇게 부착을 해두고 뭐 요런데 부착도 뭐 원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내비만 보는 용도로 쓰면은 아주 적당한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별점 5점 만점에 한 3.5점, 4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GPS 느리고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린 거는 감안하자. 그리고 지금 충전을 하는 거 보니까 충전 속도도 되고 밝기도 최대로 밝기로 하면은 낮에도 보입니다. 핸드폰 밝기 이 정도와 이렇게 얼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10만원 이상으로 오르기 전에 알리에서 구입을 하시면서 써보시면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추천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은 스마트워치로 나온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 기기를 한번 내비 용도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 아직. 근데 방금
라이더분들 인사한 거 왠지 주고받았는데 알아보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알아보셨다면 어떻게 알아봤지? 내가 이 바이크 런은 잘 못 알아보시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